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보 공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쯤 후보가 확정될 예정인데 당내 경선부터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명. 김태석, 문대림, 오영훈 예비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거쳐 내일부터 사흘 동안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한 뒤 후보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이 마무리되면 경선 지역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제주 지역은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선은 21일 전후에 당원 50%와 국민 50%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르면 25일 후보가 확정됩니다. 원칙에 기반한 혁신 공천, 또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지방선거의 승리에 토대를 닦아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에는 7명이 신청했습니다. 김용철, 문성유, 박선호, 부임춘 예비후보와 장성철, 정은석, 허양진 예비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까지 서류 심사와 면접을 실시해 경선 후보를 발표합니다. 경선 후보들은 닷새간 선거운동을 하고 당내 토론회도 갔습니다. 경선은 21일과 22일 당원 50%, 도민 여론조사 50%로 치러지며 후보는 23일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공천 문화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불신을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공천으로 일신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후보 공모에는 40명이 신청했고 오는 11일 1차 공천 심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까지 도의원 후보를 공모한 뒤 오는 17일 공직자 후보 역량 강화 시험을 치르고 공천 심사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해상운송업체가 추자도에 LPG 운송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주도가 이미 도내에 사람이 사는 도서 지역에 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 28억 원짜리 전용 운반선을 건조했는데 이 선원을 채용하지 못해 2년째 운항을 못하는 무용지물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자도와 우도 등 도내 유인도서 5곳에 연료를 운반하기 위한 전용 운반선인 섬사랑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도서지역 연료 운반선 건조 지원 사업에 따라 지난 2020년 국비와 지방비 28억 원을 들여 건조됐습니다. 260톤급으로 가스와 석유 등 연료를 담은 6톤짜리 탱크로리 차량 2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 이후 첫 해인 지난해 연료를 운반한 운항 실적은 단 한 건도 없고 올 들어서도 시운전이 전부입니다. 시운전 해보고 실제로 좀 다녀보면서 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유지 보수 비용 그런 데에 일단 예산은 제일 많이. 선박을 건조해놓고도 운항하지 못하게 된 건 운항에 필요한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채용시험에서 항해사 지원자가 3명에 그쳤고 실제 응시한 2명마저 전형에서 과락하면서 운항에 필요한 정원 5명을 채우지 못한 겁니다. 예상 못했죠. 인사부서에서 이걸 정기 채용이 아닌 수시 채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5월 중에 충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선박 운항이 될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선박 유지 보수에 들어간 운영비만 1억 원. 연료를 민간업체에 맡겨 운반하기 위해 보조금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한 셈입니다. 2022년도에 가스 운반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되겠냐. 진수 날짜가 나와 있으면은 미리 선원들을 뽑아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조한 연료 운반선이 사실상 2년째 무용지물이 되면서 제주도가 나몰라식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멸종위기 식물이 발견돼 환경 파괴 논란이 일었던 제주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이 유보됐습니다.
JDC는 환경 문제와 외국 대학 유치 지원 등 이해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사업 추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DC는 환경 파괴 논란이 일자 환경 보전 면적을 늘렸지만 갈등 조정에 실패했고 영어교육도시 조성 계획을 2031년으로 10년 연장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 본부가 홍콩에서 평화의 섬 제주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홍콩이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 교류의 거점 도시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민주진영 인사들이 체포되고 민주성향의 언론사들이 줄줄이 폐쇄되면서 홍콩 내 민주진영은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에 본부를 둔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이 한국의 제주로 본부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 등의 주요 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변화된 정치적 환경이 우선적인 이유로 작동했겠지만 한국 사회의 높은 문화적인 역량과 활발한 시민사회를 보면서 아태 YMCA 연맹에 소속된 24개국 YMCA들의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현재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지만 최장 3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유지한 점 등이 강점으로 꼽혀 태국 치앙마이를 누르고 선정됐습니다.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돼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척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올해 안에 제주국제공항에서 20분가량 떨어진 부지에 본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프장이었던 이곳에는 330제곱미터 규모의 아시아태평양 YMC 연맹 본부의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 YMC 연맹 본부는 제주에서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체 성장을 위한 각종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간단체의 거점 도시로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제주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편화할 계획이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기구가 평화의 섬인 제주의 둥지를 트게 되면서 제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 교류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3,215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2,09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8만 9천여 명으로 늘었지만 최근 일주일 확진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24% 감소했습니다. 확진자 4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장성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성철 예비 후보는 원희룡 도정 7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쓰레기 오폐수 해결과 제주 제2공항 추진, 월 30만 원 이하의 고급 영구 임대주택 공급 등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해 제주의 책임 있는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도의원 예비후보는 성명을 내고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며 제주도당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고태순 예비후보는 자신이 가족과 친인척 중심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해 제주시 을지역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이들과 일면식도 없는 경쟁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관련자들을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경위 A씨에 대해 증거를 없애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서울 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고 사진을 빌미로 과거에 선물했던 물건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음식점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10여 명이 대피하고 컨테이너 창고와 건물 외벽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출근길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중국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지난해 9월 법무부 직원을 사칭해 길 가던 40대 중국인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한 뒤 현금 200여만 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여자아이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5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도내 모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만 7살에서 11살 여자아이 8명을 상대로 16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남방 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희종 제주대 강사는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선언적 이념에만 의존해서는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생태법인 제도를 입법화해 남방 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후견인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군사재판 수용인 20명에 대해 5번째 직권재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합동수행단이 지금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한 인원은 100명이며 이 가운데 지난달 첫 번째와 두 번째 청구된 수용인 4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직권재심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1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50대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